가난을 만드는 의식, 대중문화 있잖아요. 이 대중문화의 흐름이 너무 전파 속도가 빨라요. 그냥 많이 소비하고 연예인 소비하고 인플루언서 소비하고 그냥 계속 그런 거 소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가난해져요. 자, 일단은 이제 요거 얘기하고 이제 Z세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좀 신문 기사 나와서 제가 이제 원래 자료 좀 찾아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계층 이동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제가 사실 지금 생각하는 미래는 이제는 지방과 이제 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지역 자체가 계급이 되는 시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미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긴 한데 전 세계 모든 선진국이 경험했던 거거든요. 전 세계 모든 선진국이 몰리는 곳에 몰리고 지역이 그 사람의 그냥 하나의 계급이 돼버리는 뭐 특권이자 계급이 돼버리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예전에는요 과거에 자 강남을 예로 들게요. 강남의 대치동에 이제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전세로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전세로 이제 집을 구해서 대치 쪽에 뭐 전세를 구해서 아이 교육도 시키고 그때 이제 한 뭐 중고등학교 때 정도 다닐 때 정도 딱 이제 전입을 해가지고 학교로 들어가서 저희 때까지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대치동에 이제 가가지고 아이들 이제 전세로 들어가서 원래 뭐 집은 뭐 다른 데 있었는데 이제 들어가서 좀 살다가 아이들이 대학 보내면 이제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지금 뭐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상 이제 점점 더 이 지역 그 자체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제 그 연구에서도 나와요. 자, 비수도권에서 살고 소득이 하위 50%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소득 하위 50%에 머문 것으로 조사된다. 물론 저는 이런 조사를 보면서도 20%, 10명 중 2명은요, 역전을 합니다. 그쵸? 역전을 해요. 이것도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인 경향성은 지금 이래요. 자, 그래서 경향이 이제 최근 세대로 올수록 더욱 뚜렷해지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가 점점 더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비슷한 현상을 항상 보입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된 자녀는 수도권 이주를 통해 계층 상승 기회. 그래서 요게 이제 요즘에 어떤 게 트렌드냐면 지방 쪽에서는 지방에서 아이를 위해서 이제 아이를 분가시키면서 집을 서울에 사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증여죠, 사실 증여. 기존에 갖고 있는 걸 증여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지방에서 재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 자산 보는 눈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일단 뭐 사업체나 뭐 다른 것 때문에 지방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이를 딱 분가시키면서 수도권 쪽으로 해가지고 서울 쪽에 집을 사주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나 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제 부모를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를 해서 보내면서 계층 상승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비수도권의 남은 자녀는 이제 가난의 대물림을 겪게 된다는 이제 통념이 있는데 요 부분도 지금 이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한국은행이 냈는데 최근 세대에서 대물림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자, 미디어 노출이 문제인다. 뭐냐? 자, 소득 100분위 기울기는 부모의 소득 100분위 상승과 자녀의 상승폭을 비교한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세대 간 대물림이 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소득하고 자녀 소득이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느냐 이걸 이제 본다는 건데 자, 70년대생 자녀의 소득 100분위 기울기는 0.11이었다. 80년대생 자녀는 0.32다. 이게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좌절해서. 자, 그 다음에 80년대 태어난 세대에서 부모의 경제를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정도가 이제 훨씬 커졌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들은 계층 이동 가능성이 약화가 되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부동산 문제죠. 부동산 문제가 커요. 그리고 인프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지방에 있는 분들이 주거비가 싸기 때문에 소비가 더 높은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자산 가치의 상승,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의 상승은 그거에 못 미치는 거죠. 고향에 남으면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자녀의 소득이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이 71에서 85년생의 경우에는 58.9%였는데 야, 86에서 90년생이 80.9%가 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가 이제 정말 그거예요. 사다리 걷어차기가 시작된 구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제 그 아내나 제 주변 애들이 그러니까 자수성가 스토리를 분석을 해보면 71에서 85년생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86에서 90년대생이 지금 현재 30대 중반 후반 있잖아요. 중후반 같은 경우에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아마 200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할 겁니다, 이게 지금.
가난에 대물림이 과거엔 10명 중 6명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10명 중 8명이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2명에 들어가야겠죠. 여기서는 2명에 들어가야 되지만 조금 더 이제 그 경향성은 좀 커지고 있는 건 맞다. 자, 상위로 진입을 못한다. 그래서 부모가 소득 하위 50%인데 자녀가 소득 상위 25%로 진입한 비율은 13%에서 4%로 하락. 하락했지만 4%나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13%였어요. 하위 50%의 부모에서 태어나도 자녀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소득 상위 25%로 진입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13% 정도 됐었는데 좀 떨어지긴 했어요. 좀 이건 좀 슬픈 게 맞죠. 사실 조금 슬픈 게 맞아요. 예. 자,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경제력 상승이 높아진다. 아, 이게 좀 슬픈데. 자, 권역 안에서 이주할 때는 계층 상향 이동 효과가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자산 가치 상승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입장은, 근데 저는 이 입장에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솔직히. 거점 도시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비수도권 전반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게 구조적 여건이 작용을 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 뭐냐면 대학 이전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같은 부분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저소득층 자녀는 주거비 부담 등으로 수도권보다는 인근 지역 이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서울의 주거비가 비싸니 못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비수도권 출생 자녀의 경우 수도권으로 이주할 요인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초래했다고 진단했는데 이 진단은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큰 건 저출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방 쪽의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 증가율이 소멸 쪽으로 계속 감소 쪽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일부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이게 이제 수도권 집중에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지만 뭐 돈을 버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인구 구조의 문제가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한국은행은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방에 뭐 대학도 거점 대학도 옮겨야 된다, 거점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되기가 어렵겠죠. 예.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지방 쪽으로 가면 사람이 안 뽑히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맨날 뭐 지방 뭐 이렇게 키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이미 이 정책을 해서 실패를 했었고 해서 사실 뭐 큰 기대를 하진 않아요, 사실. 뭐 정말 말 그대로 되기만 한다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좀 힘들다고 보는 입장이어가지고. 아,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권 간다고 잘 살 것 같지는 않을 텐데요. 맞아요. 그렇게도 막. 그리고 점점 그런 제가 이제 자주 강조하는 가난을 부르는 그 인식, 의식, 이런 게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조금 이제 좀 얘기하자면은, 가난을 만드는 의식, 대중문화 있잖아요. 이 대중문화의 흐름이 너무 전파 속도가 빨라요. 가난을 계속해서 부르는 잘못된 사고방식, 뭐 해외여행 이런 게 대표적인데, 잘못된 사고방식이 이미 너무 다수를 지배합니다. 다수를 지배하고,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이게 사실 결부된 것들이기도 한데, 필연적으로 대중문화 쪽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쪽으로 많이 가게 돼 있거든요. 이 대중문화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소비문화예요. 그냥 많이 소비하고 연예인 소비하고 인플루언서 소비하고 그냥 계속 그런 거 소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가난해져요. 인플루언서는 부자가 되죠. 그런데 인플루언서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져요. 이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사실 이게 현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구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무슨 주류 문화처럼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방송도 거의 안 봐요. 방송 봐봤자 뭐 무슨 생산적인 게 있겠습니까? 예능을 많이 본다고 제 인생이 바뀌나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주류 문화가 돼가고 있는 거죠. 아, 소비하고 즐기고 20대 때 놀고 30대 때도 놀고 이런 게 이제 문화의식이 그냥 무분별하게 주입이 되고 10대 애들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원래 20대는 해외여행 가고 노는 거구나. 지금 이제 뭐 심지어는 10대 부모님들도 잘못된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애들 키우면서 원래 애들한테 해외여행 정도는 한 번씩 계속 보내주고 다녀야 되는 거구나. 해외여행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체류를 하거나 해외에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거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다 그냥 옆에서도 가네, 뭐 저편에서 가네, 뭐 그냥 20대 때도 그냥 다들 생각 그냥 주변에서 하면 다 좋은 거예요. 옆에서 하네, 옆에서 막 다 갔다 오네, 그럼 좋은 거예요. 일할 시간에 그거 갔다 와. 아니 해외 가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해라 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제 거의 뭐 에휴.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게 맞는 삶의 방식이구나 다들 생각을 하니까요. 뭐 그분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서운 게 뭐냐면 맞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믿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인간은 실제로 그게 맞는 거거든요. 뭐 다투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향후에 그 사람이 인생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너무 뻔한 거고. 근데 틀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틀린 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면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Z세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가지고.